H 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주 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의 좌우 폭을 재요. 그렇게 재보면 한 97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지금 보시면 95mm예요. 그러니까 한 2mm 정도 좌우로 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너비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한 127mm, 8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여자 평균은 126mm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1mm 정도 조금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너비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47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43mm예요. 한 4mm 정도 좌우로 넓은 두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역삼각형의 얼굴형이기는 한데 좌우로 한 1, 2mm 정도 넓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의 길이를 봐요. 이렇게 보면 한 112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118mm예요. 그러니까 얼굴의 길이는 짧은 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안면부를 보는 건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 가시의 길이를 재거든요. 그럼 이건 중안면부를 보는 건데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이 측정 값이 한 50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여자 평균은 이게 52mm, 3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안면부가 조금 짧은 거고요. 그 다음에 코앞 가시에서 이 턱 끝까지 이 길이를 재보면 지금 이게 60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여자 평균은 이게 66mm예요. 그러니까 하안면부는 6mm가 짧고 상안면부는 한 3mm가 짧은 뭐 그 정도의 짧은 얼굴형이다. 다시 말하면 내 얼굴이 지금 넓어 보이는 이유는 좌우로 넓은 거는 1mm 정도지만 1, 2mm 정도지만 상하로는 상당히 짧아서 한 6mm 정도 짧기 때문에 좌우로 넓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대한민국 평균치라는 게 예쁜 사람의 평균치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의 평균치라는 걸 꼭 감안해서 비율만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귀밑각을 보는 건데요. 보통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귀밑각이 한 1cm면 얼굴이 작은 경우 1cm 적당하다 그러고요. 얼굴이 크면 한 1.5cm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이 한 2cm 정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잘라줄 거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보통 귓볼 높이가 콧볼 높이랑 같거든요. 근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귓볼이 상당히 위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하이셋 이어라고 해가지고 이만큼 위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환자분이 사각턱이 한 1cm 조금 더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각턱은 잘라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턱 끝에 자를 대고요.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으면 지금 한 7mm 정도 되는 턱의 전진량이 부족한 상태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턱에 무턱이다라는 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갸름해지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아까 턱의 길이가 조금 짧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턱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는 거는 괜찮고요. 근데 턱의 길이가 길어지면 갸름해지는데 약간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선택사항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턱이 한 7, 8mm 늘어나는 이렇게 전진이 되는 뭐 이런 보형물 하나 살짝 넣어주는 것도 환자분한테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 교환면의 각도인데요. 이 각도를 저희가 보거든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조금 아쉬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면의 각도를 말하면은 지금 환자분이 측정을 해보면 27도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 범위가 9도 정도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 4도 정도가 정상 범위라고 저희가 보는데 이 교환면이 굉장히 가파르죠. 다시 말하면 상악이 너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하악이 뒤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건 양악 수술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환자분 얼굴이 좋아지는 걸 만약에 계획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양악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입술 관계도 봐야 되는데 보통 윗입술하고 아랫입술 관계가 지금 윗입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상악이 발치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간 입이 나온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합 관계도 억지로 입을 넣어놓다 보니까 약간 옥리라고 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보통의 정상교합에서는 윗니가 이렇게 있고 아랫니가 이렇게 만나는 게 정상교합인데 이걸 교정으로 최근 들어서 어거지로 막 입을 막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윗니를 아예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발치를 해가지고 막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치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환자분은 양악 수술을 했었어야 되는 얼굴인데 이미 4개나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해놓은 상태라 그나마 입이 들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교합면은 가파른데 입은 그나마 덜 나와 보이는, 다행인 거는 인중이 길지 않아서 입 들어가고 입매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환자분 얼굴을 보면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줘서 이 교합면 각도를 조금 이렇게 바꿔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완성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사각턱은 잘라서 줄이려고 할 게 아니라 이 얼굴에서 이 사각턱의 폭이 이런 식으로 이 각도가 변하게 되는 게 양악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양악수술을 해서 턱을 회전을 시키면 이 폭이 줄어요. 뼈를 자르지 않아도. 그래서 그 효과만으로도 얼굴은 갸름해질 거고 무턱도 일부 해결이 될 거고 상악이 들어가면 조금 더 나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양악도 먼저 고려를 해보시고 만약에 나 교정까지 했고 발치까지 했는데 나 무턱만 해결되면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턱을 먼저 해결하고 조금 길어지는 보형물 정도 넣어주는 것도 필러 맞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진양 자체도 지금 한 7mm 정도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필러 맞거나 이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특히나 턱끝 전진술 같은 거 하기에는 무턱이 조금 심한 편이고 전진량이 한 4mm, 5mm 정도 되면은 전진하라고 저도 얘기를 하는데 6mm 넘어가는 경우에서는 전진을 하면은 이 체부 패임이 무조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체부 패임이 그냥 갸름해지는 느낌으로 좋게 느껴지는 범위는 4, 5mm 정도까지고 4, 5mm가 넘어가는 순간 체부 패임이 과해지고 약간 투탕카멘처럼 되고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는 변형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 환자분은 양악의 대상이 일단 먼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는 거는 이제 45도 각도에서 이 각도에서 약간 정면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가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역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나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좌우폭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 한다면 광대는 줄여볼 만한 상황이기는 해요. 눈 윗뼈에서 눈 아랫뼈가 만나는 이 선으로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역광대가 줄어들 게 꽤나 많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45도 광대가 조금 줄어들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따지면 오른쪽은 45도 광대가 좀 줄어들 게 있고 그다음에 왼쪽은 역광대가 많이 줄어들 게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얼굴이 약간 비대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광대 있는 데서 그냥 제가 수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그어보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이 튀어나온 모습하고 왼쪽 튀어나온 모습하고 양상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는 왼쪽은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반면에 오른쪽은 위쪽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얼굴이 약간 이런 형태의 비대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대도 이쪽이 더 튀어나오고 여기는 여기가 더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정면에서부터 보면 왼쪽 광대가 더 튀어나와 보이지만 또 45도에서 이런 각도로 보면은 이쪽은 45도 광대가 좀 더 나와 보이고 반대쪽 왼쪽은 45도 광대가 조금 덜 보이는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비대칭도 고려를 해서 양악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을 보면은 지금 이 턱관절 있는 부위에 디스크 공간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보통 지금 요 사이가 이렇게 좀 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이가 디스크가 들어있는 공간인데 지금 뼈랑 거의 뭐 맞닿아 있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턱관절 통증이 이제 TM 조인트 페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턱 끝에 이렇게 지금
한 덩어리 움푹 패여 있고 여기도 움푹 패여 있고 여기도 움푹 패여 있는 모습은 필러가 과하게 들어갔다가 녹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뼈에 이렇게 움푹한 함몰을 만드는 과한 필러를 인젝션했던 주사했던 이런 흔적들이 뼈에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사항들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볼초짐 최소화하고 싶은데 역광대만 치는 게 좋나요? 45도가 큰 편인가요? 45도가 큰 편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환자분 중안면부가 많이 꺼져 있으세요. 여기가 나온 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 꺼진 거, 여기 눈 밑 지방 불룩한 거, 또 여기 꺼져 있는 거, 이게 다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개를 들어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는데, 이 각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개를 든 모습에서 약간 숙여보면 이 광대 곡선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꺼졌다가 코가 이렇게 슝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꺼지고 광대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코가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에서 코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환자분은 약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코가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가 솟아 보이는, 광대가 솟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광대 줄일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튀어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이 각도에서 보면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그리고 이쪽은 여기가 더 튀어나온 게 보이실 거고요. 아까 뼈에서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턱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근육이 뭉친 모습도 보이는데, 이건 무턱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게 조금 있어서 45도가 더 나온 것도 있고, 역광대는 좀 큰 편이기는 하다. 근데 지금 키가 160에 50kg거든요. 만약에 지금 체중이라면 광대 수술을 저는 권하지 않을 것 같은데, 환자분이 뷰티 모델 같은 거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살도 조금 빼실 것 같은데, 160 정도면은 뭐 모델 몸매를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40 중초반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한 5kg 정도 빠진다 생각하면은 주변 살들이 빠지면서 광대가 더 도드라져 보일 거기 때문에 광대 수술은 권할 만은 해요. 그 다음에 이목구비가 몰려서 여백이 많다, 줄이는 방법은 하셨는데, 여백이 많은 게 아니라 오목해서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고, 광대가 조금 있고 사각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무턱여서 짧아서 넓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상하 길이가 짧고 가운데 중안면부가 오목하니까 얼굴이 넓어 보이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입툭튀 무턱이 있는데 재교정을 할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 이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악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과 턱 끝에 보형물에서 전진하는 방법, 그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 치아의 인클리네이션, 치아 각도랑 교환면의 각도를 봤을 때는 양악 수술을 하면서 재교정하는 것도 한 번은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방 이식으로 개선 가능할지 물어보셨는데, 앞광대 정도는 지방 이식이나 뭐 이런 것도 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앞광대나 팔자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헤어라인 축소, 이마 축소를 하셔가지고 이런 흉터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모델 생활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앞쪽으로 모발 이식 한번 해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수술이 있나요? 라고 말하면 무턱일 거고요. 무턱을 교정하는 뭐 보형물 수술이나 양악 수술 정도가 가장 드라마틱한 방법이고요. 왼쪽 턱 아파서 부여잡고 있다, 이건 TM 조인트 페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왼쪽이 턱 관절이 안 좋아요. 이건 구강내과 가셔서 MRI 찍고 디스크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희망사항이 모델처럼 작고 굴곡 없는 얼굴형이 되고 싶다. 이거 참고 사진으로 카리나 사진을 주셨는데, 이렇게 되려면 살 빼야 되고요. 턱 길어지면서 무턱 해결돼야 돼요. 그 다음에 중안면부 조금 해결되면 돼요. 광대도 조금 줄이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고요. 그래서 광대를 줄이고 앞광대나 이런 팔자 부분 해결하고 턱, 무턱 해결하면 이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환자분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셔서 40 중초반으로 만드신다면 충분히 이런 느낌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양악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핸드폰 이런 사진 찍으면서 막 내 얼굴 이상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고개 숙이고 카메라 위에 대고 찍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나와요. 코만 크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사진 보면서 뭐 여백이 없네, 코가 크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돌출입은 아까 말한 대로 양악과 또는 턱끝 보형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턱 통증에 대해서는
디스크 확인해 보시고요. 비대칭 볼페임 여백 개선 이런 거는 사실 볼페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광대만 줄여줘도 이런 데 좀 꺼진 거 들 보일 거고, 이런 데는 볼륨을 좀 주면서 눈 밑 지방 재배치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뷰티 모델 준비 중이라서 여러 성형 고려 중이라 최소한의 수술로 큰 개선 방법을 알고 싶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라면 선택은 무턱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광대나 중안면부 뭐 이렇게 해서 순서를 뭐 2번, 3번 요 정도로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양악도 한 번은 고려하시라. 발치 교정이 안 됐다면 무조건 양악하시라고 저는 권할 것 같은데, 이미 발치 교정을 한 상태여서 또 양악까지 가는 게 무리인가? 이런 생각도 있어서 조금 망설이게 됐는데요.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거는 무턱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을 개선하는 방법은 두 가지 옵션을 드릴 수 있는데, 무턱 보형물 하는 거랑 또는 양악 수술하는 건데, 턱끝 전진술은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노력도 있지만 환자분이 해야만 하는 다이어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계획적으로 잘 하나씩 하나씩 이루셔서 원하시는 모델 활동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상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